그럼 김 여사는 뭐 재판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은 되는 겁니까? 뭐 재판은 성실하게 임한다고 하고요. 예, 근데 추가 기소가 없으면 딱 최장이 6개월이거든요. 그렇죠. 아마 근데 6개월 내에는 이게 보석이 되지 않겠는가. 아, 아마 보석이요? 기소가 되면요. 예. 바로 이게 법원에 아마 보석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보석을 청구를 했을 때 이 판사가 뭐 여러 사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이제 건강이 너무 좋지 않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일단 보석으로 석방을 해준 다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줄 건데 과연 판사가 이 건강 상태가 과연 이 재판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 그리고 예. 두 번째는 아무리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속된 사유처럼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아무리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보석을 허용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텐데. 먼저요, 오늘 김건희 여사가 이런 심정을 표현했어요.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난다. 지금 이 말이요, 지금의 상황이 좀 억울하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죠. 어둠의 밤이라는 거는 이제 특검이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예, 이런 이제 특검의 무리한 수사를 말하고요. 예, 여기 달빛은 진실, 본인이 결백하다, 예, 진실을 밝히겠다. 아마 이런 두 가지 은유적 표현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진실을 밝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특검의 조사를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지는 않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특검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요. 예, 상당히 끼워 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진술 거부권으로 대응을 했고, 예. 아마 이제 법정에서는 변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명할 걸로 봅니다. 그러면은 특검 조사는 여전히 앞으로 추가 소환도 예상이 되지만 진술 거부권을 계속 쓴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마 질문 자체가 대부분 유도 신문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예, 거기에 방어권은 진술 거부권이 가장 최선의 방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예, 모든 거는 이제 법정에서 밝힌다. 앞으로도 특검은 진술 거부권을 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그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진다. 이거는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입니까? 그렇죠.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만 16가지로 원래 있었고요. 예, 지금도 계속 새로운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는 이제 너무 가짜뉴스들이 많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이걸 언론을 기정사실화시키는 걸 좀 억울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좀 보도들이 나왔을 때 거기에 좀 대응하는 방법은 어때요? 일일이 하나하나 또 다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결국 이제 모든 진실은 어차피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일일이 변호인단이 반박을 해도 이게 반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예. 지금은 대응을 다 안 하고 나중에 법정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은 앞서 서 변호사님께서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도 그렇고 조금 다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재판 기소 예정된 사항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혹시 얘기하거나 의견을 나타낸 적이 있나요?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인데요. 예. 김건희 여사도 상당히 억울한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 오히려 본인 때문에 김 여사가 이제 너무 탄압받는 것에서 상당히 안타깝다. 예. 이런 이제 심정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게 있고요. 예. 아마 이제 변호인이 똑같습니다. 예, 그렇죠. 결국 이제 대통령을 변호하는 분들이 김건희 여사를 변호하기 때문에 아마 실시간으로 계속의 모든 소식은 다 대통령이 듣고 있고 예.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런 심정입니다. 그럼 윤 전 대통령의 인식은 본인의 재판뿐만 아니라 김 여사 재판도 정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혐의가 전부 김건희 여사 오늘 3가지 기소 혐의가요. 예. 다 대통령하고 공범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자금도 김건희 여사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예. 대통령과 공범으로 엮여야 정치자금법이 되는 거고 명태균. 그다음에 알선 수재도 그런 겁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알선이 돼야 되거든요. 예.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 공범자로 돼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본인 때문에 김 여사가 좀 억울한 탄압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김 여사는 이제 재판에 적극적으로 나갈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과 대응 방식이 달라요. 이건 왜 그럴까요?
완전히 다른 게 그 윤 대통령은 혐의가 내란이잖아요. 예. 내란은 이제 그 사형과 무기밖에 없는 중형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 혐의는 정치자금이나 알선 수재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게 전부 5년 이하의 가벼운 죄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충분히 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또 이제 형량이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법적 대응을 한다. 거기다가 이제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이잖아요. 예. 공무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은 내란은 어차피 무기징역 이런 형이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그 부분은 뭐 재판을 보이콧하고 예. 김건희 여사는 이제 그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다투는 투트랙으로 이게 전혀 다른 전략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윤 전 대통령은 어차피 법원에 나가봤자 최소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나갈 이유가 굳이 없다. 하지만 김 여사는 좀 형량을 낮춰볼 수는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뭐 김건희 여사는 이제 그 형량도 낮출 수 있지만 예. 얼마든지 일부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 거고요. 무죄까지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제 그 보니까 전북에 뭐 정인들이 거의 특검에 회유된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과연 이게 무죄가 나올 수 있을지 예. 다툼의 실익이 있는지 이렇게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따라서 관련자 이제 역대 대통령들도 다 사면으로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게 될 거니까 뭐 크게 법적 대응할 실익이 없다. 옛날 박근혜 대통령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련자들이 진술이 바뀐 거를 회유됐다고 표현하셨네요.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이제 그 너무 이제 그 군인들이나 이게 공직자들이 와서 이제 그 계속 대통령한테 불리한 정언을 내뱉고 있는데 예. 이런 게 이제 특검에 좀 무리한 강박 수사가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초기에는 김 여사 건강도 조금 논란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떤가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대통령도 심각하고 김 여사도 이제 그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우울증은 식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예. 지금 앙상하게 그 뼈만 거의 남은 상태다. 뭐 참 걱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전에 그 당뇨나 그 망막 이런 게 그 심각한 두 분 다 건강은 상당히 지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김 여사는 뭐 재판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은 되는 겁니까? 뭐 재판을 성실하게 그 임한다고 하고요. 예. 근데 그 추가 기소가 없으면 딱 최장이 6개월이거든요. 그렇죠. 아마 근데 그 6개월 내에는 이게 보석이 되지 않겠는가. 아, 아마 보석이요? 기소가 되면요. 예. 바로 이게 그 법원에 아마 보석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보석이라는 건 병보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근데 요즘 이게 뭐 병보석과 일반 보석이 구별되는 건 아니고 예. 다만 이제 건강이 악화되는 거는 보석이 하나의 그 중요한 사유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뭐 진단서나 이런 건강 문제로 포함해서 또 이제 도주 우려도 없고 예. 다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종합해서 보석 청구를 할 걸로 곧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안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윤 전 예. 대통령 면회 가겠다고 뭐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그 특검이 가족 면회에 다 면회를 막아놨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 신청을 했고요. 예. 근데 그 장동혁 대표는 아직 좀 고민 중에 있는 거고, 근데 특검이 다 면회를 막아놨습니다. 예. 과연 이게 그 특검이 면회를 안 풀어주면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따라서 근데 그 김민수 최고위원이 개인적으로 신청했고, 현재 특검이 거부돼 있기 때문에 실제가 면회로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서정 변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세 분과 이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김 여사 측 얘기를 들어봤지만 어쨌거나 전직 대통령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거 헌정사상 처음이란 말이에요. 네. 정치사에도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우리 국민들로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는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은 죄가 있다면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밝혀가지고 예. 또 지은 죄가 있다면 그만큼은 또 법적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또 무죄로 밝혀진다고 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께 또 소상히 밝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예.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그 법치 체제를 조금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어서 향후에 사실 사법 권력에 대한 어떤 범죄자들의 대응이 사실 상당히 난해한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걱정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간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예. 재판에 가서 특검도 제대로 공소 유지를 하고 또 김건희 씨도 뭐 억울한 점 있으면 잘 밝히길 바랍니다. 예, 다른 피의자들, 일반 피의자들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최평론가께서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저도 참 이거 뭐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지금 모든 게 최초가 붙잖아요. 뭐 사실 이 지금 영부인으로서 조사받는 것도 계속 붙고 최초고 있죠. 계속 네. 최초가 타이틀이 붙는데 이제 부부 구속이라 만일 이제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된다 그러면 부부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갈 수가 있어서 과연 또 이게 이번에 저는 사실 그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정보를 받고 있다는 우리가 그 어떤 징후를 받았잖아요. 예. 뭐 SNS에 올린 글에 뭐 숙청이니 혁명이니 하면서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다 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그 부부에 대한- 오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오해라고 했는데 예.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죠. 흐름을. 제가 중요한 건 예. 그렇게. 그러니까 어찌됐건 마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세력들이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계속 전달함으로써 한국 정치가 계속 국외 해외 정치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예.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른바 부부 구속이라는 게 정말 또 외신을 타고든 해외에 타전될 경우에는 이게 또 말하자면 우리 국가의 뭐 여러 가지 사법적 정의와는 별개로 어떤 그 뭐랄까요 우리 이제 국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예. 그래서 특검 수사의 칼날은 전방위적이어야 하지만 정교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시켰습니다마는 예. 김 여사에 대한 이 구속영장에 대해서 또 법원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사유로 한다면 하고 안 한다면 또 안 할 건지 예.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중요한 좀 변곡점이 될 것 같아서 주시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서정욱 변호사 얘기 들으면 박주희 변호사님 이제 재판이 들어가면 보석을 신청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이 재판 과정까지 사실은 지금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만약 6개월까지 1심이 진행되는 동안까지는 6개월 최대 구속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지금 건강 상태가 서정욱 변호사 말로는 6개월을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이제 재판부에 주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석을 신청을 할 거다라는 의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서정욱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엔 병보석이란 말을 쓰긴 했는데 예. 이젠 병보석이란 말을 쓰지는 않고요. 그냥 보석을 청구를 했을 때 이 판사가 뭐 여러 사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이제 건강이 너무 좋지 않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일단 보석으로 석방을 해준 다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줄 건데 과연 판사가 이 건강 상태가 과연 이 재판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 그리고 예. 두 번째는 아무리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속된 사유처럼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아무리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보석을 허용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특검이 어느 정도까지 증거라든지 자료를 확보했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법원에서 보석에 대해서 석방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아니 왜 여쭤보냐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이제 앞서 서정욱 변호사는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도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짜여져 있는 정치 수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입장에서는 오히려 특검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특검이 끝날 때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검사님들께도 감사한다. 이것이 혹시 보석을 뭐 하기 위한 절차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일단 지금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사이드로는 이게 뭐 정치적인 보복이다, 정치적인 수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이 법적인 절차 과정에서는 굳이 특검과 나를 세울 필요는 없어요. 이게 적대적인 관계를 보일 필요는 없거든요. 더구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이 이런 논란을 키운 것 자체도 사실 문제인데 이 와중에 특검을 공격을 하거나 특검에 대해서 부당하다라는 표현을 하면 그게 또 한 번의 논란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기소가 되었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추가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재판부 입장에선 좋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논란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이다. 그렇게 읽힙니다. 강성필 부대변인도 이 입장문 보셨죠? 네. 보고 어떤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사실 저는 조금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난다. 예. 그래서 제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그런 문구여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마틴 루터킹 목사라든지
만델라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정확하게는 맞진 않지만 비슷한 단어를 이렇게 그런가요? 쓰셨더라고요. 이게 예. 뭐냐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은유적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은 좋아 보이는데 저는 자꾸 김건희 씨가 구속됐는데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마치 병보석으로 석방이 돼야 된다는 식으로 어떤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이 예. 저는 상당히 언짢았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일반적인 범죄자가 피의자로 구속이 됐는데 아니 구속되자마자 당연히 처음 구속되면은 환경도 낯설고 또 정신적으로 힘들고 해서 식사를 못하고 안 하게 돼서 쉽게 예. 말해서 일종의 단식 탈진 상태 같은 게 오게 되면 그러면 다 이게 병보석으로 해서 풀어줘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저는 본인 말처럼 뭐 수사 재판에 임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저는 이런 병보석이라든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 그냥 저는 지금도 특검 가서 제대로 해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법정 가서 또 유무죄를 따져야지 사실 마치 뭐 본인이 하는 말을 모두가 안 믿어준다. 나를 마치 악마화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잘못된 거예요. 본인이 해명하는 것마다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뭐 교도관님, 검사님 뭐 고생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거 진짜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이 거짓 해명을 취재하는 기자들한테 죄송하다고 저는 사과해야 된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